안녕하세요. 폼생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피스텔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또 임대 같은 건 잘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경기도 일대는 임대료를 봐야 40에서 50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100에서 150만 원 선이 되는데, 강남은 워낙 비싸니까 이제 경기도 쪽에 1억이나 1억 한 2, 3천 가지고 오피스텔에 대출 조금 받아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안 되냐? 이거는 이 모든 부동산은 임대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부동산의 상승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이 물가 대비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 거지, 물가 대비해서 상승을 못 한다면은 그건 결국에 임대료를 받아봐야 내 돈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오피스텔의 단점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피스텔 밑에서 약 한 4년 정도 부동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새 거 처음에 신축했을 때는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입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입주는 자유스럽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부담이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점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강남이나 이런 서울의 특수한 지역 몇몇 군데를 빼고서는 거의 부동산 가치가 요뒤 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조금 떨어지고 있거나 뭐 분당이나 뭐 이런 데 좀 특수한 지역은 좀 배제하고 보통 경기도 수원이나 안산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도시는 팽창할 때로 이미 팽창을 한 도시들에서는 더 이상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도 임대료 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물가 대비 상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 대비 상승을 안 한다는 것은 이자를 받아 먹겠다는 얘기. 물론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는 세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거다 보니까 오래되게 되면은 잘 안 들어가요. 젊은 사람들이. 오래된 오피스텔은 관리의 부실도 있고 또 이게 개개인이 갖고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의문입니다. 물론 관리소 있는 오피스텔도 있지만 그 관리소에서도 그렇게 아주 냉정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정체되는 현상, 아니면 입주자를 맞추기 힘든 현상이 10년, 15년 후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또 제가 있는 오피스텔은 옛날에 오피스텔을 매입한 분들은 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대요. 근데 제가 한 지가 그 오피스텔이 생긴 지 10년 후인데 10년 후에는 그 오피스텔 가격이 약 5천에서 6천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되는 가격은 9천에서 8천 선에서 매매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분양할 때는 1억 5천에 한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분이 10년 동안 50만 원씩 월세를 받았지만 결국 내 돈을 내가 받은 겁니다. 이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면서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나한테 이득이 생긴 게 아니라 내 돈을 내가 받아 먹은 거예요. 이자 없이. 그죠? 내 돈을 내가 받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그런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다. 아파트는 하락을 했다 다시 오르고, 이렇게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오피스텔도 뭐 생활용 주택이나 이런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거 공간인가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피스텔은 잠시 살다 가시는 분들, 그걸 장기간 이렇게 2년, 3년씩 쓰시는 분들보다는 단기에 있다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피스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주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사용합니다. 또 결국 오피스텔은 고장이나 나거나 이러면은 다 주인이 해줘야 되고, 또 그런 비용도 나중에 한 10년, 15년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막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오피스텔이 낡아가지고 20년 후에는 거의 그 임대료가 지금 50만 원 받던 게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자꾸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려가고 부동산 가치도 내려간다면은 이거는 내가 오피스텔을 받아서 아무런 이득이 안 생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실전에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또 그런 일을 실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 오피스텔은 노후에 잘못하면 노후 대책을 사놓으신 게 노후 대책이 아닌 노후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노후 망령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오피스텔 말고 이 수익률만 가지고서 부동산에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 건물을 샀을 때 물가 대비해서 이게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생각이, 만약에 물가는 1년에 3% 4%씩 계속 꾸준히 뛰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2, 3%씩은 띄워줘야 됩니다. 이 건물을 사면은. 근데 건물은 그대로 못 뛰고 그가 가격에서 정체하고 있고 만약에 그 임대료만 받고 있다면 이 건물 가격은 20년 후에 그대로 내가 산 가격 10억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이 물가만 따먹은 격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결국에 돈을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은행 이자보다 좀 세겠죠. 근데 오피스텔의 단점은 대다수의 오피스텔이 상과 동시에 하락을 시작해요. 왜냐면 오피스텔은 그 임대료가 그렇게 과하게 높지를 않습니다. 물론 임대자들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수원역 앞에 가면은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보통 45만 원 선에 40에서 45만 원, 좀 비싼 게 50만 원 선에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오피스텔이 자주 옮깁니다. 들락달락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씩 옮기고 뭐 사람들이 오래 아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금방금방 낡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또 풀옵션이다 보니까 전부 다 옵션이 뭐 다 들어간 오피스텔이 뭐 냉장고, 테레비, 뭐 세탁기서부터 해서 전부 다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오래되면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망가지게 되면 이런 거 주인이 다 사줘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없으면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사주고 이러다 보면 그 비용도 적게는 뭐 많게는 뭐 수백만 원에서 적게 수십만 원까지 드는 거라서 이 부분도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고장이 자꾸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절대로 노후에 투자의 수단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뭐 100%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100%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실전에서 부동산을 수십 년 해가면서 보면은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들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 왜냐면 오피스텔 투자했더니 옛날에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지금 현 시세는 1억 5천이다. 10년 지났는데 그리고 월세는 60만 원씩 받았지만 1년에 계산해 보면 10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7천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내 돈이 오피스텔 가격이 5천만 원 하락하면서 결국 내가 5천만 원 까고 나면 2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10년 동안 나는 월세를 1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이 현재의 은행 이자만치 낮아졌다. 그죠? 우리가 2억을 넣어놔도 은행에서 요즘에 뭐 마이너스 금리 어쩌니 하지만 그래도 뭐 15만 원은 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 그런데 이게 은행 이자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지금 팔려고 그러니까 잘 팔리지도 않는 이런 애물단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경매 받으시는 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피스텔이 경매 받을 때 과연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것도 신중히 생각하셔야지. 오르지 않는 오피스텔에 매입했다면은 굉장히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자기 돈을 자기가 조금씩 깎아먹는, 예? 관리해가면서 깎아먹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피스텔을
경매로 받으실 때는 신중하게 해서 받으셔야 되고, 또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때도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 오피스텔을 그냥 지금 당장의 수익률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1억 투자하니까 여기서 50만 원씩 생기더라. 예? 지금 현재 수익률로 계산하면 6%. 예? 굉장히 괜찮다. 또 이거를 그 레버리지까지 생각해서 대출 받아서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8%다. 물론 대출을 받게 되면 레버리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수익률은. 그죠? 그 수익률까지 계산하니까 8%다, 9%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격의 하락이나 가격이 상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엔 마이너스다. 아니면 이익이 나더라도 은행 이자 정도밖에 못 따먹고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의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은행 이자를 투자하시는 데는 분 없죠. 은행에 우리가 정기적금을 넣으면서 투자하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거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1990년대처럼 뭐 은행에 넣으면 이율을 뭐 10%, 11% 이렇게 주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은행에 넣어봐야 1%, 1.5%, 많이 줘봐야 2% 주는 아주 빠듯한 상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은 은행에 넣어놓는 거는 투자 가치가 아닌 투자의 상실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간 부동산을 하면서 현장에서 실전에서 겪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오피스텔에 아주 목이 좋거나 강남이나 아니면 분당이나 이런 데처럼 역세권에 딱 박혀서 영원히 괜찮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투자는 안 합니다. 근데 혹시나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시면 그나마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하루하루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긴박한 삶이지만 이 삶 속에서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예. 자기가 즐겁게 저처럼 이런 유튜브 하고 바둑 두고 이러면서 재미있게 사세요. 예. 저도 복잡합니다. 직원들하고 맨날 얘기해야 되고, 저녁이면 술자리 이어지고, 직원들하고 또 상의해야 되고, 얘기하고,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판매는 잘 되고 있나, 이런 거 계속 얘기해야 되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짬짬 시간 내서 이런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